들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천 명을 수술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김명철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네. 트임 성형으로 한번 인터뷰했었고요. 김명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가슴 수술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장님을 조금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되게 트임 장인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해외 쪽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중국이나 뭐 태국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홍보가 됐는데요. 국내만 제가 좀 홍보를 안 했지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한 7, 80명 했거든요. 그분들 소개로 되게 많이 오는 편이고요. 아, 굳이 마케팅하지 않아도. 네, 소개 환자로 오고 있는 편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요즘에 벨라젤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유경험자다 보니까 저랑 같은 경험자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늘상 좀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할 건지, 뭐 사건 들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 문제되는 부분들 자체가 안에 있는 실리콘 젤이 결합되는 부분, 외피에서 밑바닥에 있는 막는 부위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불법적이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낮게 얘기를 했고, 보형물 교체라든지 보형물 제거에 대해서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보형물이 파열되는지 여부만 잘 파악을 좀 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열심히 봐야겠네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파열의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형물이 파열됐을 때 FDA에서 나왔던 얘기라든지 또는 다른 회사에서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인체에 안정성 있는 물질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문제는 파열됐을 때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열됐을 때는 빨리 조기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굳이 뭐 벨라젤 보형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형물이어도 네. 100% 제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막이나 조직에 약간은 흡수가 돼요. 깨끗하게 100%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주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가입 여성분들은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유방암 검진도 하면서 보형물의 외피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보형물 파열 말고도 가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가지고. 가장 흔한 게 피막 구축. 내 몸은 이 보형물을 내 몸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얇은 피막으로 그걸 막아요. 피막 구축이라 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피막이 두꺼워지는 경우죠. 그 다음 문제가 가슴 모양의 비대칭, 그 다음에 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슴 모양이 좌우 상하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또 이런 밸런스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방금 말했던 파열.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절개 부위에 흉터가 이제 얼마만큼 또 남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거기에 따른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흉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면은 가슴 수술을 하지 않은 예비 가슴 수술 환자분들이 보형물을 선택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텍스처드 보형물 자체가 이제 판매 중지와 사용이 중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은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하고 스무스 보형물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두 보형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첫 수술에서는 스무스보다는 마이크로 텍스처드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현재 기존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피막 구축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심지어는 텍스처드 보형물로 수술했을 때에 비해서 더 낮아요. 촉감 좋고 그다음에 피막 구축 적게 생기고 뭐 그런 그다음에 또 마사지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이제 함께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처드 보형물보다 장점이 많죠. 저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로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원장님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신 마취는 호흡을 죽여요. 근육을 완전 마비시켜서 가스 마취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수면 마취는 정맥을 통해서 수면 유도제나 진정제가 들어가서 깊게 재우면서 진행되는 마취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이든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어떤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TCI라고 표현을 해요. 펌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고농도로 수면을 시켰을 때 좀 더 깊게 재울 수 있죠. 사실은 2008년부터 가슴 수술을 수면 마취로 시작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천 명을 수술했는데 거의 99%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여쭤봐요. 이렇게 환자가 선택할 수 네, 있게 환자분들- 보통 딱 병원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마취 아, 방법이. 네, 네. 선택할 되게 수 신박한 것 같아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네. 찾아와 주세요. 네.